저는 강태수입니다. 올해 72살이죠.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보냈어요. 마지막엔 교장까지 지냈으니까 나름 성공한 인생이겠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무색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빈 집을 바라보면 허전함이 밀려와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째예요. 부엌에서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예전엔 아내가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놨는데 이젠 냉장고에서 김치 몇 조각 꺼내고 찬밥에 물 부어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내가 여기까지 가족을 위해 버텼는데 혼잣말이 늘었습니다. 누구와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큰아들 민철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그마저도 형식적이죠. 그런데 오늘은 민철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일 오후에 웬일이냐고 물으니까 아버지 뵙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아버지,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요. 요즘 실버타운들이 정말 좋아졌다던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버타운이요. 저를 실버타운에 보내려는 거였군요. 실버타운. 그게 뭐 그리 좋다는 거냐? 아버지, 거기서는 식사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민철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물론이죠, 아버지. 하지만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평생을 가족의 기둥이 되어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치욕스러웠거든요. 한번 구경이나 가보시는 건 어때요? 서진이가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거든요. 며느리 서진이까지 나섰군요. 아마 이미 둘이 의논을 마친 모양이었어요. 알았다. 한번 보기나 해보자.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민철이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이틀 후 민철이네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철이와 며느리 서진이 그리고 딸 수정이까지요. 아버님, 오늘은 좋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모였어요. 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았어요. 좋은 이야기라니. 네, 아버님께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민철이가 노트북을 꺼내더군요. 화면에는 비황찬란한 건물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아버지, 여기 보세요. 실버타운인데 정말 좋죠. 거기서 케어도 잘해주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요가, 서예, 노래교실. 아버님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요. 서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그때 수정이가 불쑥 기어들었습니다. 아빠, 굳이 그런데 안 가셔도 되잖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고 계시는데. 수정이의 말에 민철이와 서진이의 표정이 경직됐어요. 수정아, 내가 뭘 알고. 오빠, 아빠는 아직 건강하세요. 왜 벌써 실버타운 얘기를 해요? 건강하다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민철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위험하다면 같이 살면 되잖아요. 수정 씨,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바쁘고, 바쁘면 아빠를 남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케어해 주는 거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거냐? 제가 물으니까 민철이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응, 한 달에 대략 300만 원 정도예요. 300만 원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님, 이 집도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서진이가 슬쩍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무슨 소리냐?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아,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군요. 집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필요 없잖아요. 처분하라고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요. 주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서진 언니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집까지 처분하자고요? 수정아, 현실을 봐. 아버지 혼자서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해?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자, 그럼 결정하시죠. 다음 주에 실버타운 견학 가보시는 거로. 서진이가 마치 회의를 마무리하듯 말했습니다. 알겠다. 가보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어른이 아니었다는 걸요. 며칠 후 서진이가 고급스러운 브로슈어를 가져왔어요. 표지에는 프리미어 실버타운이라는 금박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브로슈어를 펼쳐보니 화려한 사진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여기 운영하시는 김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정말 인품이 좋으시다더라고요. 사진 속 김 회장이라는 사람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70 중반쯤 돼 보이는 나이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더군요. 내일 가볼 생각이냐? 내일 오전 어때요? 제가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벌써 예약까지 해놨다고요?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말이에요. 그럼 내일 가보자. 그날 밤 브로슈어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사진 속 노인들이 모두 젊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표정이 묘하게 경직돼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미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철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서진이도 함께 왔고요. 실버타운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멀리서 보니 정말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브로슈어 사진보다도 더 화려해 보였죠. 정문 앞에 서자 경비원이 나와서 안내해줬어요. 김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했어요. 어서 오세요, 강 선생님.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 회장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본 김 회장은 사진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악수를 나눌 때 손이 차가웠어요. 김 회장의 안내로 시설 투어가 시작됐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카페. 없는 게 없었어요. 여기는 우리 입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김 회장이 가리킨 곳은 넓은 라운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묘했어요.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말이에요. 마치 무대에 올라갈 배우들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강 선생님.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이 어두웠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모든 게 다 준비돼 있거든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을 보탰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투어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식당에서는 고급 요리들이 준비돼 있었어요. 하지만 밥을 먹고 있는 노인들의 표정이 무표정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 저분은 박 선생님이세요. 여기 오신 지 1년 됐는데 정말 만족해 하시죠? 김 회장이 그 할아버지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이라는 분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박 선생님 인사해 보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실을 보여줬어요. 호텔방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창문에는 방범창이 달려 있었어요. 시설은 정말 좋네요. 일단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계약 절차를 밟아볼까요? 김 회장이 갑자기 계약 얘기를 꺼냈어요. 아직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잖아요. 민철이가 끼어들었어요.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였어요. 박 선생님이 화장실 가는 척하며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한번 들어오면 박 선생님, 갑자기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차에서 돌아오는 길, 민철이와 서진이는 흥분해 있었어요. 아버지 어떠셨어요? 정말 좋죠. 하지만 저는 박 선생님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누군가 제 집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어제 본 박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힌 후 차를 대접했어요. 박 선생님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원래 대학 교수였어요. 박영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실버타운에 들어간 건 작년이었어요. 아들이 권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소름 끼쳤어요. 약을 먹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라면서요.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멍해져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이상해요. 재산 관리 권한을 김 회장에게 위임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유를 만들어서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나오셨어요? 병원에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곧 들키겠죠. 선생님,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진이었어요. 아버님, 내일 계약하러 갈 준비하세요. 계약이라니? 네, 김 회장님이 특별히 할인해 주신다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박 선생님을 보니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벌써 시작됐네요. 김 회장은 돈이 많은 노인들을 노려요. 선생님, 정말 조심하세요. 김 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혹시 몰라서 제 조카 연락처 드릴게요. 박 선생님이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선생님, 가족을 믿지 마세요. 이미 그들도 김 회장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박 선생님의 말이 사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아빠, 오늘 계약 안 하세요. 왜 그러냐? 어젯밤에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상한 소문들이 많아요. 어떤 소문?
들어간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을 끊는다거나 재산이 이상하게 처리된다거나 역시 수정이만은 달랐어요. 그때 민철이와 서진이가 왔어요. 수정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수정아, 너 여기서 뭐해? 실버타운 가시는 거 반대한다고요. 수정 씨, 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가 아니라 걱정되어서요. 뭐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을 위하는 건데. 정말 아빠를 위하는 거예요? 수정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진이가 당황했어요. 수정아, 민철이가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두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럼 왜 집 처분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집 관리가 힘드시잖아. 그럼 함께 살면 되잖아요. 함께 살아. 너는 뭘 알고? 민철이가 말을 멈췄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때 서진이가 기어들었어요. 수정 씨, 우리가 뭘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저는 중재에 나섰어요. 자, 그만해라. 그런데 민철이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요. 걱정. 네,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요. 결국 본심이 나왔군요. 힘들다고. 네,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민철이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그럼 나를 실버타운에 보내면 편해진다는 얘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철이의 진심을 들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을 불러 모았어요. 실버타운 얘기 말이다. 아, 네. 결정하셨어요? 서진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결정했다. 어떻게요? 안 간다. 민철이와 서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어제 박영수라는 분이 찾아왔어. 거기서 탈출한 분이야.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김 회장한테서 돈 받은 건 뭐야? 이 말에 둘 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나도 바보가 아니야. 얼마나 받았어? 이 2천만 원. 민철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2천만 원이라고? 나를 팔아먹은 값이 고작 2천만 원이야. 수정이가 분노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나도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 말이야. 사실 나는 이미 상속 계획을 바꿔놨어. 네? 모든 재산을 수정이한테 물려주기로 했지. 폭탄 선언이었어요. 민철이와 서진이가 경악했어요.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야. 나를 버리려는 놈들에게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언제부터요? 2년 전부터. 너희들 속마음 다 알고 있었거든. 제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변호사랑 상의해서 유언장도 써놨고 재산관리 권한도 수정이에게 넘겨놨어. 민철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너희들이 먼저 나를 배신했잖아. 수정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저도 부담이에요. 너는 나를 진짜 걱정해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민철이와 서진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날로 둘은 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다.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을 알아봤어. 혼자서요? 혼자가 편해. 이제 남의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강 선생님이십니까? 김 회장입니다. 김 회장이라고요? 혹시 이사를 준비 중이시라던데?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관심 없습니다. 민철 씨와 서진 씨가 많이 후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이사 당일 수정이가 도와줬어요.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는 아직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며칠 후 박 선생님의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역시 김 회장의 지시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박 선생님이 남긴 증거들과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첨부했어요. 일주일 후 김 회장이 체포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민철이가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돌려보냈어요. 한 달 후 수정이가 찾아왔어요. 아빠, 어떠세요? 좋아. 정말 평화로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만 자유로워.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강 선생님이십니까? 김 회장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 저는 창밖 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잃을 게 없었거든요. 나는 아직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 멀리서 또 다른 전화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새로운 위협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울 각오로 말이에요.